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양희원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증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돼서 장기화됐던 코비드-19의 여파로 인해 국민의 40% 이상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고 하며, 이로 인한 심리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우울, 스트레스,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 지표들이 여러 조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만성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 동일한 스트레스에도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비드-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은 외출, 정서적 안정, 의료시설 이용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복지관이나 센터 등의 도움과 프로그램들이 중단되면서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이 가중되기도 했죠.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의 트라우마는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고, 또 여러 재난 관련 연구를 살펴봤을 때 재난 2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취약한 대상들에 대해 지연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여러분은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코로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색깔이 합쳐진 말인데, 코로나로 인한 우울을 의미하고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는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위의 우울감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 주위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친 우울감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울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울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 감정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경험하는 우울감은 반드시 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거나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우울감의 정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거나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울 장애의 가능성이 높으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욕이 현저히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너무 많은 잠을 자게 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피로하고 무기력한 활력의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식사량이 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일에 대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잘못했다고 느끼는 죄책감,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실패한 인생이라 느끼는 무가치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절부절 못해하며 초조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과 행동이 둔화되는 지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우유부단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울감을 포함한 9개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우울 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다고 모두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기엔 여러 제약이 있겠죠. 따라서 내가 우울장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많이 보급화가 되어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쉽게 여러 웹사이트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PHQ-9이라고 하는 우울증 선별 검사가 있는데요. 총 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앞서 설명드린 우울증의 대표 증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각각의 증상을 며칠 동안 경험했는지를 점수화하여 총점에 따라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략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감에 해당된다면 관련 정신건강기관이나 전문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의 경우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증상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연령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우울한 기분 대신 짜증이 늘고 반항적으로 변하며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신체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면 중년에서는 화병, 빈둥지 증후군, 건강염려, 건망증 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에서는 감정적 고통보다는 모호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고 불면 불안이 심하며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아닌지 감별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가벼운 경우 상담 치료나 비약물적인 생활 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하고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급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1, 2주가 지났을 때 식욕과 수면이 회복이 되며 2, 3주가 지나면 활력이 생겨납니다.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3, 4주 후에는 우울감 등의 주요 증상도 호전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후 바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고 최소 6개월은 유지 치료를 받아야 다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약물 치료를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내성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또 신경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과 고민을 가득 안고 오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걱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나타나는 불편감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치료를 받고 좋아지기 전에 벌써 약물에 중독되고 끊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약을 꾸준히 드셔서 충분히 증상이 안정되면 약물을 서서히 감량할 수 있고요. 혼자 약물을 조절하기보다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하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스스로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자책하고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울증은 본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신체적 활동만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우울 관련 증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걸리기 전부터 즐겁게 해오던 익숙한 취미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취감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규칙적으로 잠자고 식사를 하는 등의 리듬을 말하며 생활이 제약되고 패턴이 바뀌면서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마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면이 불규칙해졌을 때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대면, 비대면 모두를 통해 지속적 소통을 이어나가고 서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회복을 돕는 길이 됩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가족, 지인들 또한 치료에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화를 비난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며 고통을 공감하되 섣부르게 충고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조급하게 강요하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므로 조금은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스트레스 관리나 신체 건강 관리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보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시도 미루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꼭 병원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각 지역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구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므로 각 주소에 해당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면 마음이 힘들 때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번호 1577-0199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몸과 마음을 고루 건강하게 관리하시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